익선동은 개발 전에 어떤 동네였는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익선동은 2014년도에 박하나 대표님이랑 같이 제가 그 동네를 살펴보던 와중에 옛날 할머니 동네에 온 듯한 풍경이 굉장히 재밌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어반 디벨로퍼라고 하거나 또는 거리의 기획이나 개발자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시작할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2014년 전에는 거의 한 110채 중에 10채 정도는 좀 뭔가 집이 비어져 있거나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도 않았고 종로 3가역을 지름길로만 활용했었던 골목에 가로등 하나 없었던 동네이긴 했었습니다. 재밌었던 부분들은 마치 저희가 서촌 복천 온 것처럼 기와가 있거나 용마루의 쉐입이 단단하게 또 있거나 보나 석가래가 또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정말 진한 적색 타일, 옥색 타일, 노란색, 베이지, 정말 다양한 근대 가옥 같은 타일이 많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었고, 재미났었던 건 그 110채가 마치 그 벙커처럼 그들만의 세계처럼 남겨져 있었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바로 큰 대로변에 종로 3가역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차거리가 있고, 옆에 또 고기를 먹는 골목이 또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거리의 모습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20년대에 정세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북촌이랑 서촌 그리고 한옥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일본 분들이 계속해서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자마자 한옥들을 만들어서 빠르게 분양하고, 그 분양된 수익을 독립운동을 후원하던 형태로 돈이 또 쓰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뒤에 지금의 엠베서더 건물이죠. 거긴 굉장히 유명한 요정집이었는데 춤과 노래와 술과 음악, 여자 이렇게 공간을 이루고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 동네에선 그런 현황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재개발의 이슈가 있기도 했었지만 국제 유형 문화 아니면 또는 유네스코 등재되는 기타 등등의 사항들을 살펴보다 보니 고도 제한이 걸리게 된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한계점이 있었어서 재개발이 되니마니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다가 결국 지금은 좀 멈춰진 상태가 그 2014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많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저층 한옥들이 남겨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는데, 그 브랜드들이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그 메인 컨셉이 스로건이나 영감을 받게 된 건지 그걸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이제 익선동 바로 옆에서 패션 하던 친구랑 전시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협업해서 서로의 장르의 벽을 허무는 작업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줄리빈스라는 브랜드랑 같이 제 작업이랑 협업을 하고 전시를 했었는데, 익선동을 가서 볼 때마다 느꼈던 거는 뭔가 그대로 시간이 멈춰있는 동네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제가 좋아했었던 북촌과 서촌처럼 갑자기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로 바뀌어 나가가지고 좋아했었던 공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시대 2014년 시점에는 시대 자체가 모두 다 약간 디지털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아날로그를 어떻게 좀 다시 적용하고 생활 안에 들일 것이냐라는 것과, 그리고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힐링이라는 주제로 그 시대적인 요소를 많이 대변할 만큼 큰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모습에서의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지금에서야 마스터 플랜이란 말은 알았지만 그 당시는 마스터 플랜이란 말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새로운 아날로그, 옛날에 그런 옆에 바로 붙어있는 인사동 같은 아날로그 말고 예전에 그대로 모습들이 생활 환경이 남겨져 있는 것들의 아날로그라는 것들의 키워드 안에서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천천히 흘러가는 트렌드한 컨텐츠를 주입해 나가는 새로운 아날로그라고 하는 키워드의 하나의 마을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파스타집 옆에 파스타집 생기면 사실 장사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거리 자체가 매력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리 자체가 구성이 됐었을 때 하나의 마을을 구성한다고 하면 먹을거리의 콘텐츠의 좀 다양성, 시대적 반영의 키워드를 위한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각적 요소에서 볼거리인데 이게 하나의 책이 되거나 영화가 되거나 문화적 카테고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세 번째는 그 시대를 하나의 풍요화시킬 수 있는 예전의 음악들을 현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감거리라고 해서 감각적인 부분에 편집샵이나 리테일 또는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이 동네를 또는 그 익선동이라는 마을에 한 24개 정도의 키워드들을 갖고 각 상점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풀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골목에서 비어있는 집들을 먼저 전수조사를 하면서 비어있는 집에 1차적으로는 익동다방이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해외 음식을 먹거나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그 문화적 소비를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한국에 와서 다시 그 경험을 향유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해외 음식들이. 그래서 프랑스 가정식, 그리고 중식이라던가 또는 동남아 음식 이런 부분들이 문턱을 낮춰서 하나의 가정식처럼 편하게 저렴하게 10,000원대에서 10,000원대 후반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뭔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브랜드를 만들었던 게 르블란서 동북아 동남아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의 거리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저는 어릴 때 만화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국에서 만화를 보게 되면 액션, 순정, 스포츠 이렇게 그런 키워드들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9의 예술이다, 장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장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미 아우슈비츠나 다양한 이제 그런 주제들이 만화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통해 교육적인 거나 예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보여줄 수 있는 만환가게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예전 영화가 꼭 현재 상업 영화뿐만 아니라 마치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잖아요, 인디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들, 그리고 예전 영화에서도 부모님 세대에서도 정말 볼 법한 명작들이 많았어서 그런 영화들을 좀 추려서 큐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매달 영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비디오 가게나 DVD방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폐쇄적인 부분이랑 조금 더 음지의 어떤 것들의 모습이라면 그런 것들을 공간의 개방화를 시켜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에 엉클 비디오 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청거리를 기획을 하면서 음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는 1960년대의 디스코가 제가 그 당시 한 2020년 전쯤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60년대 음악이라고 하면서 그 디스코지만 뭔가 트렌디한 비트 안에서의 그 디스코 음악들도 있었고, 그런 음악들을 좀 캐주얼하게 들을 수 있는 바나 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별천지라는 브랜드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호텔이었어요. 이 공간에 저희가 플랜을 잡았을 땐 점유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으면 맛있는 맛집 가고 커피숍 갔다가 뭐 할까? 우리 좀 걸을까? 그리고 소화시킬 겸 편집숍 갈까?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친구들이랑 뭐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배가 꺼질 시간이 됩니다. 그럼 또 저녁 먹을 때가 돼요.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의 음식을 먹을까? 하면서 또 다른 상점을 찾아가죠. 그런 플랜을 잡았던 게 2시간, 3시간, 1시간 다양한 공간들을 즐비하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이 거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포틀랜드에서 처음 생겼었던 에이스 호텔이 저희에게 큰 모티브가 돼서 스테이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지상낙원이라는 공간들을 좀 선사해서 한옥 110채에 대한 지붕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설계하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린 모텔이라고 했었던 공간이 낙원장이라고 하는 호텔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듯 저희가 F&B에서부터 그리고 문화적 요소의 리테일, 그리고 스테이까지 익선동에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만들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개발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17년, 18년 될 때쯤에 다른 팀들이 슬슬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19년, 20년 돼서 지금의 런던 베이글 팀이죠. 그 팀들도 들어와서 이제 다른 분식 브랜드 한다거나
또는 스콘 브랜드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실력 있는 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서 단순히 그냥 맛있는 음식점들을 만들어서 줄을 세우고 장사를 잘하고 이런 방향보다는 컨텐츠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리 개발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스터플랜 컨셉이 해외에서 익숙한데 근데 한국에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이 프로젝트 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마스터 플랜이라는 단어를 안 지도 몇 년 되진 않았지만 그 역할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스터디를 어떤 카테고리로 했었냐면 일본에 대한 사례도 했었고 그리고 나오시마도 실제 다녀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국에서도 예전에 큰 옥수수 공장으로 있었거나 또는 폐공장으로 있었던 공간들이 젊은 친구들이 예술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리테일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다시 이목을 끌게 됐었던 현상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중국에서는 아직도 전통의 거리로 남아있었던 그 공간들이 전반적인 브랜딩을 하라켄야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맵을 어떻게 구성을 했고 어떤 카테고리로 상점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거리에 대한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설명을 하는지 이 전반을 이루는 요소에 어떤 시각적 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단순히 익선동이라는 동네가 지금 남아져 있는 모습들을 내 뒷세대에게도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역사적 의미가 남아져 있길 바랬어요. 지금도 세운상가는 변하고 있고 을지로 옛날에 청량리 용산역 기억도 못할 만큼 공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의 그 시공간적 요소들을 어디선가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남겨줘야 될 이유가 있는 공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유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 영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중들이 어떤 솔루션이 맞을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임대한 것도 있고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매입과 매각을 한 경험들도 있는데 그 임대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익선동에 진입을 할 때 항상 그 사장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강압할 순 없지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선 대들보는 이건데 석가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고 석가래를 남기는 방법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막 눈에 띄려고 다들 아둥바둥 있기보단 이미 그 정취라고 하는 것들이 동네에 잘 남아져 있어서 그 안에서 같이 잘 생존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부분의 소통들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의 동네가 변화되는 것까지에 대한 기획에서부터의 변화를 목격하고 변화를 또 만들어내갔던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지역 안에서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태계를 이뤄나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운영적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다른 지역 또는 해외 지역까지도 뭔가 프로젝트를 마저 이어나가서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소지동이라는 동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동네 또한 익선동에서 하지 못했었던 아카이빙과 운영 방식,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나가게 됐었습니다. 익선동은 저희 처음 시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놓치고 갔었던 부분들도 컸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기에는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를 모두 다 아울러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꼭 되어야 하는 관광 코스가 된 것만큼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는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동네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곳들 그리고 그게 국내든 해외든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아요. 역사적 가치와 땅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또한 좋은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프로젝트를 또 뭔가 풀어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익선동인 사례가 지금 비록 마스터 플랜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긴 했지만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의 브랜드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시간을 쓰게 하는 방법들을 구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